반갑습니다. 그 날이 갑자기 지금 눈이 오고 아주 추워진 날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금년 들어서 오늘이 제일 추운 날인 것 같고, 지난 일요일 날이 소환이었대요. 소환이었는데 소환추위가 이제 지금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대한이 소환집에 와갖고 얼어 죽었다고. 그런 게 아마 금년 들어서 제일 지금 오늘이 추운 날이 아닐까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모두 와주셔서 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불지품 19장이죠.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죠. 이제 그래서 아까 지금 18장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걸 왜 건너뛰었는가 하면요. 이제 봉서사 가신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서사 한번 다녀오시고 한 그 얘기는 이제 지난번 언제 한 시간에 봉서사 얘기 다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중복이 되고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오늘 그 봉서사 그 내용은 이제 건너뛰고, 그것도 이제 봉서사 가시면서 이제 걸어서 모시니까 어느 제자가 우리는 또 이렇게 참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육로로 걸어서 대종사님을 모신다고 그렇게 이제 탄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이제 쭉 또 그 하신 말씀이, 지난번 그 경편철도 얘기하고 그랬죠. 그거하고도 이제 중복되고, 또 그쪽 이제 봉서사도 지난번 그 봉서사에 대한 얘기를 다 했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오늘은 이제 19장으로 이렇게 이제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박람회에 대한 얘기가 19장에 이렇게 이제 기술이 됐는데요. 아마 이제 한 제자가 그 서울에서 뭐 이제 박람회가 개최됐던 모양이죠. 이제 그렇게 개최가 되니까 그 박람회에 한번 가셔서 이제 보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제 여쭙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그 이제 대종사님의 말씀이 이제 19장에 쭉 이제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소태산 대종사님이요, 서울 내왕을 제가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한 100여 차례 하셨거든요. 그래서 서울을 참 아마 많은 그 횟수를 서울을 내왕을 하시면서 이제 서울 교화에 이제 전력을 쏟으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걸 보면은요, 그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서울에 원기 9년부터 서울을 내왕하시게 됐죠. 그 전에는 이제 뭐 원기 9년 3월 30일, 양력 3월 30일이 서울 첫 행가였거든요. 그 첫 행가를 3월 30일에 했으니까 그게 이제 한 17, 18년 동안에 그 서울을 100여 차례를 내왕하셨다고 하는 것은요, 그 대단한 행적이시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을 그렇게 100여 차례 하시다 하면 1년에 한 서너 차례, 5차례, 6차례 이렇게 다니셔야지 한 이제 18년 동안에 이렇게 서울을 내왕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셨는데, 아마 이때도 서울에서 그런 이제 박람회가 열리겠죠. 열리니까 그걸 이제 구경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제자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대답의 말씀이 이제 지금 이 19장에 수록된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박람회를,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지금 정의하시기를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 고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과거의 것과 현재의 것을 비교 고찰을 하시는 거예요. 하는 것이 박람회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서 그다 이제 할 때 박람회 서울 박람회를 이게 뭔가 하면 이제 인간이 열은 박람회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사실은 박람회를 하면 이제 사람이 이제 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박람회가 열리면은 여기다가 이제 뭐를 어떻게 전시를 할 건가 뭐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 정할 거 아닙니까? 그 자연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정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뭐를 전시를 하자 그렇게 이제 그것을 이제 여기 보면 산웅공상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이 이제 과거 이제 시대에 인간 직업을 나누는 전형적인 모델이 산웅공상 아닙니까? 산웅공상 이것이 이제 그래서 산웅공상의 이제 경제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비교하는 것이죠. 박람회라고 하는 것은요.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박람회를 이제 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돌아봄으로써 그 박람회장을 돌아보므로써 과거에는 이랬고 이것은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순서와 절차를 따라서 이제 이렇게 발전해 왔는가 하는 것들을 이렇게 인식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제 이 박람회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이제 뜻으로 이 박람회를 여는 것 같아요. 이제 근래는 요새 이제 박람회라는 단어 많이 안 쓰죠? 엑스포 그럽니까? 지금은요. 그래서 부산에서 지난번에 엑스포 한다고 하다가 무산돼 버렸죠. 세계 이제 엑스포 하다가 무산되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단어를 이제 또 다르게 이렇게 많이 이제 사용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지금 현실적인 이제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이 제자가 사례는 이 박람회는요, 이게 이제 인간이 만드는 인공적인 박람회죠. 인공 박람회다. 사람이 만든 박람회를 이제 구경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소태산 대종사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인공 박람회보다도 이제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자연 박람회죠. 자연 박람회예요. 그 이제 자연 박람회. 이것이 이제 지금 지금 열리고 있다. 그래서 이것과 인공 박람회 이걸 이제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러죠?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비교를 하면은 이제 인공 박람회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이제 여는 이 박람회는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게 되죠. 아니 어떻게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서울 전체를 다 박람회장으로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인공 박람회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울 한 귀퉁이에다가 박람회장을 열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자연 박람회는 시간과 공간이 한계가 있습니까? 그냥 무한 공간, 무한 시간 이런데 박람회가 지금 다 이제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서울 그래서 이 자연 박람회에 비하면 서울에서 지금 열리고 있는 인공 박람회는 하는 조그마한 지금 모래 아래에 불과하다 그랬죠. 그게 한가수 모래수에 그 수많은 이제
그 건강경에 보면은 항아산 모래수에 이제 모래 숫자를 얘기를 하는데 그 모래수에 한두 알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고 그 사실 아닙니까? 이제 사실이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게 그렇게 그러니까 이 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신가면요. 중생들은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인공박람회 거기에 매혹돼서 그냥 산다 이 말이죠. 근데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 이거지요. 그냥 산하대지 산천초목이 다 지금 다 박물관이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박물관 불보살들은 박물관 속에서 박물관을 구경하면서 삶을 거기서 지금 영유하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박람회를 나는 이제 즐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이거든요. 이런 걸 보면은요. 이제 이 대종경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처음 얘기할 때 그 뭔가 하면 정해진 어떤 그 테마나 이런 것이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질문을 하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가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는 것 설하신 것이 대종경이다 그랬죠. 그것이 뭔 설법입니까? 대기설법, 대기설법, 대기. 대기설. 깃털을 대해 가지고 법을 설하는 거예요. 깃털을. 그게 그 사람이 어떤 깃털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을 드리고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당신이 설하는 내용이 달라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요. 고정된 법을 설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고정된 법을 설하는 것이 아니에요. 깃털을 따라서 그때 따라 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 법이라는 것이요. 이제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이제 왜 그렇게 되는가 하면요. 우주 만유의 근본 이치인 본래 이치를요 통달한 사람에게서 이루어지는 설법이죠. 이게 통달하지 못하면 대기 설법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 그래서 이게 대기 설법이거든. 그래서 대종경 전체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죠. 이래갖고 이제 대기 설법으로 이제 이 제자가 말이죠. 박람회장에 이제 가보시자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법을 이제 다 설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법을 설하시면서 이제 뭘 지금 이제 해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가 하면요. 우리가 이제 이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대기설법인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세상에 이제 큰 박람회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이제 슬픔을 달래는 음식. 이런 음식이 있습니까? 많아요. 단님 많아요. 슬픔을 달래는 음식. 아까 강의 시작하기 전에 우리 기타님이 교무님이 처음 오신 분들 이제 밥도 사주고 그러니까 교무님이 사주는 밥이 어떻습니까? 맛있어요. 교무님이 사주는 법이 더 맛있구만요. 그 슬픔을 달래는 음식. 이것이 이제 그게 참 그래서 이제 음식도 말이죠. 어떤 사람이 대접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음식에 그 뭐죠 효능이나 어떤 마음의 감정이 달라지죠.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그 보통 생활을 하다가 교당을 나갔는데 교당에 나가니까 교무님이 밥을 사줬다. 야, 그러면은
그러니까 거기에서 오는 뭔가 뭐 기쁨이 있죠. 그러니까 그것이 뭔가 뭐 슬픔을 달래죠. 달래는 음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음식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뇌를 자극하는 거예요. 뇌를 자극해요. 자극해갖고 그 뇌를 자극해서 기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활성화되죠. 그래가지고 내가 기뻐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슬픔을 달래는 음식이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 슬픔을 달래는 음식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뇌를 자극하는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 요소를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으로 먹으면은요, 그 내가 기뻐하겠죠. 근데 슬픈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어찌 되겠습니까? 내도 스트레스가 쌓여. 소화도 잘 안 돼요. 침이 걸려요. 아따, 침이까지 나오네. 이제 이렇게 지금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대단히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에 언제 제가 이제 오욕 중에서 제일 첫째가 뭐라 그랬죠? 식욕이라 그랬죠. 그렇죠. 식욕이지만도 그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음식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서 어떤 음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른 종류도 중요해요. 음식의 종류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그 종류도 중요합니다. 근데 종류도 중요한데, 이 종류에 따라 이제 이거 하면 우리가 이제 모두 지금 나오시는데 예전에 어리실 적에 좋아했던 음식이 있으십니까? 관사님 뭐 좋아하셨어요? 참게장 좋아해요. 참게장이요? 아, 그렇구나. 아, 연탄. 청국장. 하다. 청국장. 좋죠. 예. 참, 우리 이제 다 이제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지금 근데 어릴 때 내가 이제 먹은 음식 중에서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음식이 있어요. 그 기억하는 음식이 제가 어릴 때 음식 중에서 기억하는 음식이 제가 뭔가 하면요. 그 가루로 된 우유 있잖아요. 분유니까 가루로 된 예. 학교? 아이고, 하타님은 어떻게 그렇게 학교에서 나눠줬구만. 아, 학교에서 뭐, 그것이 우리 집에 많이 있었어요. 왜 많이 있었는가 하면은 우리 백씨가 교사였잖아요. 교사이니까는요, 그 통째로 갖다 우리 지금 정지에다가 그걸 갖다가 놨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학교를 갔다 오잖아요. 학교를 갔다 오면은 이제 흙이 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 분유를 말입니다요, 타가지고 그거를 이제 계속 마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큰 통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참 우리 백시 덕택에 제가요 교사를 해가지고요 학교에서 모두 다 많이 잡수시다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먹었어요. 계속 먹었어요. 계속 먹으니까요 제가 키가 좀 크죠? 제 키가요 우유 먹고 큰 키예요. 제가요. 그러시면서 우리 조부님이 하시는 말씀에 제가요 막 키가 막 클 때 우리 조부님이 뭐라고 하면 아이고 저놈 봐라 키빼기 봐라 뭐 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큰 키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금 큰 키인데 이것이 뭔가 우유 먹고 제가 큰 키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이요 지금 과거의 음식 중에서요 제 속에 지금 남아있는 것이 이거라니까요.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기억이 지금 생생해요. 이걸 이제 읽으면서요.
이제 이렇게 지금 이제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음식이 음식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음식이 중요한데, 음식이 중요하지만도 그 음식을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도 중요해요. 어떤 방식으로 먹느냐. 자, 우리 참타님은 어떤 방법으로 먹습니까? 자, 이제 내가 이제 그걸 대답하기 전에요. 지금 뭔가 뭐 개인식, 그 다음에 가족식,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겠습니까? 사회식. 개인식은 뭡니까? 개인 혼자 먹는 거예요. 가족식은 뭡니까? 가족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식은 뭡니까? 그렇죠. 함께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그래서요, 이 칼럼에서 보면은요, 이것도 소중해요. 그리고 이것도 소중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도 이 중에서 가장 우리가 말이죠, 좋은 음식이 뭔가 하면 음식을 먹는 방법 중에서 음식이 사회식이에요. 그런 게요. 아까 지금 우리 이제 기타님이 지금 교당 오면 온 사람을 교무님이 데려가고 밥 사준다 그랬죠? 이게 사회식 아닙니까? 사회식이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지금 먹고 그렇게 엄청 기뻐하잖아요.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이 지금 음식의 먹는 방법 중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뭔가 하면 사회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사회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슬픔을 달래는 이와 같은 음식을 우리가 먹는 방법으로 이렇게 이제 나가야 이제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보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서요, 지금 이제 하는데요. 대용사님이 이제 박람회, 그 자연박람회를 지금 설파하시죠? 자연박람회를 설파하시는데, 이게 이제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 대용 내용이에요. 이제 뭐 배산이 등장하죠? 자, 배산을요 어떻게 쓰는가 하면요, 이게 나무목이에요. 이렇게 써요. 관산이 어떤 산입니까? 글쎄, 뭐 옛날 어른들 말씀, 바닷물이 거기까지 가는 거기다 배를 뱉던 산이라 해서 배산이. 그러죠. 네. 저도 사실은 배산 지금까지 배산이라 그래가지고 그 배 묶은 산이다, 배를 묶었던 산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요. 있고 뭐 잔배자를 써가지고 보면은 이제 지금 제대로 하죠. 이제 회장님 사는 데는 산 많죠? 함열은 함나 함열. 산이 없어요. 아이고. 자, 그런 게요. 이게 배산은 이 배자가 뭔 배자인가 하면요, 이게 잔배자예요. 참, 제가요, 이것이 잔배자. 잔배자는 이게 마시는 잔 아닙니까? 그래서 뚜껑이 없는 입이 넓은 산이에요. 배산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큰 배산? 작은 배산이죠? 그것이 뭔가 하면요,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예요. 벌어져 있어가지고 물을 집어넣기가 쉽다 이 말이죠.
제가요, 이걸 지금요, 지금 이번에 알았다니까요. 저도 처음에는요, 이 관장님 얘기한 대로 말이죠. 나는 배 묵는 산이다. 배를, 이제 예전에가 여기가 전부 다 지금 바다였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하니까는 배를 거기다 묶어 놓으니까 배산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것이 뚜껑이 없는 위가 넓은 그런 그 잔배자를 써가지고, 이게 잔배자예요. 그래서 잔배자의 산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제 지금 여기 지금 이것에 이제 나와 지더라고요. 그래서 국을 담는 그릇이에요. 국을 담는 그릇. 국을 담는 그릇에 그래서 이제 아주 뚜껑이 없는 이제 낮은 것인데 배산의 그 높이가 얼마 되겠습니까? 모르겠죠? 창타님도 모르겠죠? 배산 86m예요. 86m. 그 제일 높은데 지금 그 정자 지난 데 있죠? 정자 지난 데 그 높이가 86m예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그 조그마한 산이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이 배산을 그 전시장에다가 옮겨다 놓을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하셨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산이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대통령 여기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배산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등장한 데가 어디입니까? 황등호수. 황등호수 봤습니까? 기타님도 못 봤어요? 아니, 난 여기 출생이 아니라. 일본에서 메꿨다니까. 일본에서 메꾸세요? 네, 그 대야댐을 만들면서 예. 메꿔버렸어요. 이게 이제 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황등호수가 있었던 갑죠. 그러니까요. 이것이 참말로 이게 참 세상이요. 그러니까 이제 황등호수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이게 황등호수의 둘레가 얼마인가 하면요. 80리예요. 80리. 32km. 엄청나죠? 그게 요 황당 가는데 여기였다니까요, 여기요. 그게 이제 32km예요. 둘레가요. 한 바퀴 도는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대요, 그때는. 예. 그래서 그걸 중심으로 뭐 호남, 호서, 그렇죠. 호국 그래서 이제 32km. 그리고 수심이 얼마인가 하면요. 8척. 8척이 얼마인가 하면 1m? 38, 20. 24, 이제 6척. 18. 1.8m. 수심이 제일 깊은 데가요. 1.8m였어요. 이런 그 호수였다 이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 황등 호수에 대해서는요,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조금 이제 그 어떤 그 흐름의 그 전통이 그 있습니다. 그 반개, 호는 반개고요. 유형원 들어보셨습니까? 반개, 유형원, 자, 반개.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예, 반개수록을 지었죠. 근데 이분이 말이죠. 어떤 거 뭐 실학자예요. 실학. 자, 실학. 자, 이 실학자인데, 반개유형원이 실학자인데, 초기 실학자예요. 자,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불교가 극하면은 세한다 그랬죠? 또 유교가 극하면은 세하죠. 그래서 이론 유학에서 뭔 유학으로 바뀝니까? 실천 유학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이치는요, 극하면은 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론 유학이 극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는요, 호남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뭔가 하면 실학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호남이라고 하는 곳은요, 정말로
그래서 이런 유학의 본거지는 어딘가 하면 영남입니다. 그러죠? 영남이에요. 근데 이 호남은 뭔가 하면요. 실학이 지금 어디서 하는가 하면요. 호남에서 지금 실학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 실학을 이루어내는 그 첫 시조가 이게 뭔가 하면 방계 유형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서 지금 이 실학을 했는가 하면요. 변산요. 지난번에 우리 지금 종곡 유숙터 갔었죠? 종곡 유숙터요. 거기서 저리 좀 제 넘어가 가지고 그 저 바디제 넘어서 갔죠? 바디제 다 넘었죠? 자, 넘을 때 그 바디제를 넘어가는 그 왼쪽으로 이렇게 보면요. 방계가 거기에 엉거했어요. 그 산에. 그래서 그 방계 서원이라는 데가 있다니까요. 거기에 아이고 그것도 한번 가봤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냥 지나갔죠. 아 연탄이 그거 가보셨어요? 안 가봤지? 그렇게 거기서 이거 뭔가 방계 수록을 거기서 유형원 방계 유형원이 실학의 시작을 누가 하는가? 방계 유형원이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방계 수욕을 집필을 하는 거예요. 집필을 하는데 그 방계 수록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황동호수가 등장을 해요. 방계 수록에 황동호수가 그러니까 황동호수가 대단한 것이죠. 그 방계 수록에서는 이게 뭔가 하면요. 방계 수록에서 어떻게 지금 이제 거기서 이게 지금 이게 한 거만 호남에는요. 이제 이게 뭐 이제 뭔가 하면 이 익산에 있는 이 황동호수를 뭐라고 이제 그 이제 방계 수록에 거다가 이제 막 황등제 황동호수를 황경제 이렇게 명명을 해요. 방계 수록에. 그래서 황등제 이렇게 이제 지금 명명을 지금 하거든요. 그 다음에는요, 황등제가 있는가 하면요, 또 이제 뭐가 있는가, 벽골제. 여기 어디 있습니까? 김제 있죠. 정말 뭐 역사를 그냥 환하게 다 아시네 관사님은. 그 다음에 눌제. 이거 어디 있습니까? 정읍. 정읍에 눌제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하면요. 호남에 있는 지금 세 가지 제예요. 그래서 이 제를 잘 관리하면은 이 지금 우리나라가 영원히 흉년이 들지 않고 풍부한 그와 같은 호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방계 유형원이 그 수록에다가 이렇게 실는 거예요. 그래서 방계 수록에 등장할 정도로 황등제, 황동호수가 등장한다 이 말이죠. 그게 대단하죠? 이게 그래서 과거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요, 농경사회였죠. 농경사회의 소득의 원천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농산품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농산품을 우리가 풍부하게 하면 흉년이 안 들어야 되죠. 흉년이 안 들려면 뭔가 하면요, 물 관리가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게 황동호수가 이런 지금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아까 지금 관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대아리에 저수지를 거기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면서 밀악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생겨 있는 황동호수가 그게 뭔가 하면 거기다 저수지를 딱 막아버리니까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안 들어오니까 이것이 뭐가 된 거면 자연스럽게 논밭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황동호수가 없어져 버렸어요. 태종경 여기에 등장하는 황동호수가 이렇게 지금 없어져 버리는 이제 이런 결과로 우리가 지금 이제 나타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지금 이제
황등 호수가 이제 등장을 지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등 호수는 갖다 놓을 수가 없다 또 그랬죠. 그 다음에 또 뭘 갖다 놓을 수 없다 그랬습니까? 배선하고 황등 호수하고 또 아이고 금강산. 금강산은 못 갖다 놓는다. 아니 인공박람회에 금강산을 갖다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 금강산이 또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왜 금강산이 등장하면 당신이 금강산을 다녀오셨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금강산 가지도 못하고요. 좀 그렇습니다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금강산을 자연스럽게 왕래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금강산이라고 하는 산이요. 이것이 이제 이게 태백산맥이죠. 태백산맥인데 높이가 얼마인가 하면 1638m예요.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죠? 1600, 그래도 뭐, 1600 정도 되면 대단하죠? 1600.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지금 높은 산이 어디입니까? 백두산. 예. 2800. 또 그 다음에 한라산. 1950. 그 다음에 지리산. 1917. 자, 그렇게 이제 지금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쭉 지금 이제 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있는데, 이 왜 금강산을 여기다 등장을 시키는가 하면 당신이 갔다 오셨잖아요. 갔다 오셨는데, 금강산 가셔가지고 그 일화, 지금 제가 전에 얘기했을걸요. 일화. 예? 이제 일화가 있는데, 당신이 돌멩이를 하나 던졌어요. 그게 어찌 됐습니까? 그 돌멩이. 다람쥐 이거 하나 나와가지고 그 돌멩이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 게 그거 보세요. 기적 아닙니까? 하필이면 돌멩이를 하나 던졌는데 그것을 와서 맞아서 죽어요. 이게 우연한 것입니까? 그래서 소태란 정사가 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그래요. 그 일하거든요, 그것이요. 그렇죠. 저 중생이 제도를 받으려고 마침 던지는 그 아시에 스스로 와가지고 맞아서 죽은 거예요. 제도가 되겠죠? 성현들은 이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우리 정산 스승님께서도 장수 수양원에 계실 때 구렁이 얘기했죠, 제가요? 구렁이요. 그것도 지금 제도 받으려고 왔다 그랬죠? 이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이제 일합니다. 그래서 이 금강산이, 그래서 금강산에 다녀오셔가지고 또 대종경 다른 데서 하신 말씀이 있죠. 금강이 현세계 하니 조선이 갱조선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그렇죠. 조선이, 금강산이 세계에 드러나니 조선이 다시 또 드러난다. 그래서 한국은, 우리나라는 금강산으로 인해 가지고 세계에 드러나는 그런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도덕의 부모국 말씀하시죠. 우리나라가 세계 정신의 지도국, 세계 정신의 지도국. 이거 엄청난 말씀이죠. 금강산 다녀오셔갖고 하신 말씀이에요. 이런 지금 그런 나라로 우리는 지금 이제 앞으로 금강산으로 인해 갖고 드러날 것이다. 이제 이런 그 말씀을 이제 해 주신 것이 이제 이 금강산입니다. 그런데요, 자연박람회는
금강산이 전시돼 있죠. 황동호수도 전시돼 있죠. 배산도 전시돼 있죠. 그런데 인공박람회에 금강산을 전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불보살 성현들께서 수용하시는 박람회는 이런 박람회를 수용하신다 이 말이죠. 참, 그러니까 불지의 경지에 옳은 사람이 보는 안목에서는 그것이 뭔가면요 박람회 장이다 이 말이죠. 근데 중생의 눈에는 그것이 박람회 장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 이는 지금 박람회를 이제 이 소태단 대종사님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이제 계십니다. 자,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인공박람회 이걸 이제 쭉 이제 비교해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시죠. 인공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은요. 사람이 만든 박람회하고 자연 박람회는요. 이제 자연 박람회는 이제 자연이 만든 이 자연의 이제 박람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규모와 기간, 네, 차이를 쭉 지금 다 말씀을 하시죠. 규모와 기간의 차이. 아니 뭐 박람회를 한번 개최를 해갖고 빌려갖고 개최를 하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좀 올 거 아닙니까? 가면은 관람료를 낼 거 아닙니까? 관람료를 내면은요 관람료를 받고 또 거기서 이제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는요 그 전시를 하는 사람들도 그거 다 돈을 얼마나 낼 거 아닙니까? 돈을 얼마나 내갖고 전시장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니 돈 안 내고 공짜로 어디 누가 전시해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다 요새는 돈 아니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인공박람회는요 이것이 이제 그 규모와 기간에서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만도 자연 박람회는 뭡니까? 우주만유, 산하대지, 산천초목 일체가 다 뭔가면요 박람회죠. 이런 박람회를 나는 지금 구경하고 있는데 뭔 지금 그런 조그만한 박람회에서 나보고 가자고 하느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죠. 이게 완전히 국이 다르잖아요. 오늘 강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